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99% 상승했고, 나스닥은 0.65%, S&P 500은 0.62%, 그 다음에 러셀은 1.32%로서 상승됐다. 그래서 주도주는 다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상반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우 쪽에 많은 그런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 이렇게 불안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상승된데 이런 거뭐 샌디스크라든지 자, 그쪽에서 매기가 많이 돌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쪽에.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다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트럼프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드텀 일렉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자기는 탄핵된다고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단 자산 시장을 올려야 되겠죠. 주가는 반드시 올려야 되겠고, 이는 고소득층에 관한 거고, 저소득층한테는 다른 것보다는 경기를 부양시켜야 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단 돈들을 풀든지 뭐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경기가 부양되겠죠. 그렇다면 돈이 풀리면은 어떤 쪽으로 일단 자금이 많이 갈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항공주, 그 다음에 소비주 이런 것들 있죠.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은 투자를 하시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상반기 동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많이 갔던 종목들은 특별히 뭐 팔란티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시놉시스 이런 것들, 테크주 중에서도 조금 일단 소프트 쪽에서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쪽에 소프트가 좀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반도체도 좀 갔는데 AMD라든지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만 좀 제외하고는 나머지 반도체는 상당히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리지하고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달렸는데 그 중에 중심은 마이크론 테크놀리지하고 샌디스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장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장에서 좀 안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좀 안 좋았죠. 테슬라가 안 좋았던 이유는 엔비디아에서 어느 정도 알파 마이를 통해서 벤츠에다가 그런 것들 접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자유주행을 다 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경쟁자가 좀 나타났다 해서 단기 일단 약간의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젠슨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실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건 테슬라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일론 머스크는 5년에서 한 6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왔다 갔다 했죠. 자, 그런 모양으로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헬스케어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분야 있죠.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다우가 지금 장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금융도 좀 올라갔고, 특별히 일단 산업재 중심에서 봐야 될 것은 G라든지 보잉, 그 다음에 로키드 말틴 이런 것 있죠. 캐터필라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하셔서 지보노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에너지는 어느 입장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라이릴리 이런 것들도 어제 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좀 빠졌던 것이 다시금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알약 이런 것들 만들고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장세가 일어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다우 중심으로 장이 이끌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베이직 머티리얼스 원재료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아무래도 마두로가 잡혀감으로 인해서 이쪽 시장이 상당히 일단 좀 뜨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헬스케어가 2.05%, 그 다음 인더스트리 한 1.2% 정도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오늘까지 좀 올라왔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왔다. 자, 안 좋았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던 것이 조그만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은 장세가 계속해서 일단 상승의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물건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분야는 산업재, 금융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데 아니면 헬스케어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0.62%로서 큰 폭에 올라가고 있죠. 7천을 다해서 가고 있다. 계속해서 주가는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주식을 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다우 지수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는 다우 쪽에 집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산업주 그쪽에서도
우주 방산 쪽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 다우지수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시고 오늘 장도 한 1% 가까이 올라왔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이 올라가는 종목에 지금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6% 아직까지는 고점을 갖다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도주는 다우 쪽에 있다. 그래서 다우를 갖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러셀도 1.37% 정도 올라왔는데 얘는 지금 다우보다도 저번에 비교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여기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다우보다는 아직까지는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다우를 따라가는 입장이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주도주 쪽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게 나중 되면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우 중심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는 1.05% 정도 상승돼 있고 실버 자체는 일단 6% 정도 이상이 상승돼 있다. 그래서 지금 고점까지 또 다가가고 있죠. 그 다음에 카프 자체는 지금 현재 1.25% 정도 상승되고 있다. 즉 말해서 마두로 생포 후에 아무래도 자산시장 쪽에 금속 쪽에서 더욱더 많은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름값은 아무래도 2.42% 정도 하락돼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일단 달러 지수는 0.25% 정도 상승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큰 폭이 일단은 왔다 갔다 하는 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10년물 금리도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0.19% 정도 상승됐으니까 오늘 거의 보합권에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대법원 판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요일에 관세 관련 판결에 있을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요일을 갖다가 판결일로 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관세에 대해서 첫 번째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법관들은 4주간의 휴일을 마치고 복귀해서 판결은 동부시간 기준으로서 10시에 발표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장이 한번은 출렁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우 지수 자체가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우에 조금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은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석탄 덩어리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2016년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라봐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다우가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 다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자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월 마지막 5거래일, 그 다음 1월의 첫 2거래일, 요걸 합쳐가지고 산타크로스 랠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월요일 날에 종료가 됐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1% 상승하면서 산타가 왔는데 S&P 500 지수가 0.1% 하락하면서 좀 부진했죠. 산타가 안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이 앞으로 일단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전조가 되느냐, 요것 때문에 자, 그걸 봐야 되는데 주식거래 연감을 본다면은 2008년과 2000년도가 그런 사태였다는 거죠. 2000년도에 4% 하락이 IT 버블의 붕괴를 예고했고 2008년에 2.5% 하락이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심각한 약세장을 예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어디까지는 총계니까 이런 것들을 볼 게 없는데 자, 작년에도 산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주가는 회복세를 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다우지수에 조금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때다. 자, 그것이 더욱더 초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S&P 500 지수가 부진한 것 자체는 인공지능의 분야를 넘어서서 강세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S&P 500 대비해서 크게 앞선 이유가 이런 데서 대변이 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온기가 좀 퍼져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우지수 자체는 인공지능보다는 에너지, 산업, 금융과 같은 경기 순환형 업종에 더욱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경기 순환형입니다. 즉 말해서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것이 경기를 갖다 살리려는 입장이 있죠. 자, 그러니까 다우가 지금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상반기 동안에는 자,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 자, 그것이 일단은 키포인트다. 그래서 다우에 집중하자. 그래서 에너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산업재 금융,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인더스트리얼 요 두 가지 분야 이런 것들, 거기서도 특별히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죠. 우주 같은 것들, 자, 거기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많은 수익이 나타나는 것이 요번 일단은 한 분기가 되지 않겠는가. 자, 상반기에. 자, 그래서 쉐보론 그다음 캐터필러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요것도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두 종목은 8.9에서 5.8%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자, 마두로 일단 대통령이 축출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가 또 많이 상승했죠. 자, 그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허니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체킹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추세 자체가 2016년도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의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2026년도 초에 중산층 소비자의 관련 기업이라든지 비거주형의 건설 경기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을 포함한 경기 순환형 주식의 상승세를 견인할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반드시 아시고 자, 그래서 소비재, 그다음에 일단 누차 말했던 산업재, 자, 그다음 금융주 요렇게 일단 경기 순환주 있죠. 자, 거기다가 일단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이쪽에서 많이 갈 수가 있다. 자,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겨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를 잡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를 갖다가 올려놔야 된다. 자, 그 모습이 지금 이제 다우가 상승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우지수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0%의 주식이 있죠. 요거 자체가 지금 마켓 캐피탈리즘 있죠. 시총에 일단은 거의 지금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많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11월 기준으로서 1932년 75%, 그 다음 2000년도 기술주 73% 그때보다도 더 많이 일단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런 것들을 넘어선 수치다. 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산업이 지배력을 기린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물론 이게 거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다우 쪽으로 약간 일단 지금 매기가 돌면서 약간 요거는 주춤거리고 이쪽에 일단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안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멈칫거리면서 이쪽으로 온기가 좀 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다우지수가 간다고 해서 지금 이제 AI 매출 자체가 완전 성장세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일단 담아는 가시는데 여기다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다. 그 말이지. 완전히 일단 AI를 버릴 때는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AI 매출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매출이 2025년도 3분기 기준으로서 연간 185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2024년도 4분기라든지 이때보다는 2배 이상, 2024년도 2분기보다는 4배 이상이 증가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만큼 일단은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거품이 되겠지만은 거품은 아니다. 자, 그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오픈 AI 역시도 매출이 130억 달러로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24년도 이후에 4배 이상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AI 역시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의 한 2빌리언 정도 됐던 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뭐 12빌리언까지 올라오고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엔트로픽 역시도 매출이 70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 2분기마다 2배씩 증가되고 있다. 엔트로픽 역시도. 자, 거기다가 AI 인프라 제공업체인 코웨이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55억 달러로서 2024년도 초 이후에 한 100%가 증가되어 있다. 코웨이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가운데 있죠. 2빌리언에서 지금 현재 지금 8빌리언까지 한 6빌리언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한 XLNG, 네비우스 이런 것들 여전히 초기 성장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미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장의 확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AI를 완전히 무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리 다우가 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016년도 장이 시작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한 10개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샌디스크 같은 한 42%나 올랐고, 지금 이제 웨스턴 디지털 마찬가지로 25%, 램 리서치 역시나 마찬가지로 22%나 올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모드나 요거 빼고는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들 있죠. 자, 그런 것들, 테라다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칩, KLA, 어프라이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나스닥에서는 반도체가 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은 좀 상승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승장에서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주목해야 될 시장이 매도 신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5월 2일 기준으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주가 많이 빠진 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세 추세는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이라든지 장기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조금 일단 위험한 것은 모멘텀이 만약에 약화된다면은 매도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지금 매도 신호로서는 아무래도 마진 데트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업의 마진 부채가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 15개월간의 마진 부채 증가를 과도한 투기 영역에 진입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지금 이제 마진을 써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는 좀 매도 시도가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밑에 파란 거 있죠. 여기 마진 데트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마진 데트도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자, 보통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마진 데트가 더 많이 올 때 있죠. 자, 요럴 때가 아무래도 주가가 한 번씩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보다도 주가보다도 더 많은 마진 데트가 올라올 때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마진 데트도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자, 이거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주가보다, 자,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물가 급등은 초래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188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과거의 관세 인상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런 사실을 갖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세 인상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노스웨스턴 경제학자들 역시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 관세 인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은 했지만은 그 폭은 미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다. 나쁜 소식은 두 논문 모두가 관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소비자라든지 기업 수요에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돈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서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세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안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수요라든지 소비자에 일단 돈을 갖다 돈 지갑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 자체가 실업률의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충격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84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관세 인상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수출 감소, 제조업의 활동의 위축 이런 거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비용의 상승분이 상승되어서 그 영향은 미미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땐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하고 AMD가 지금 CES 주요 발표에서 애널리스트를 대체로 강세 의견을 보였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MD는 뭐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고 AMD도 올라가다가 좀 주가가 주춤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열린 CES 2020년도의 주요 발표를 통해서 애널리스트의 월가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젠슨왕 같은 알파 마요 이런 것들의 자율주행을 위한 오픈 모델의 팬미를 공개했고 그로 인해서 차세대 컴퓨터 플랫폼이자 그레이스 블랙웰의 후속적인 베라 루빈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 자, 그렇게 발표했죠. 근데 이미 일단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어서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지금 웹부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로보택시와 자율기술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총 자체가 5조 달러를 돌파하고 궁극적으로 6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설계된 이번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이 테슬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가속화하고 향후 10년간의 EV 산업에서 기회를 잡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는 경쟁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실데이터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더 엔비디아보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떨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행사 이후에 엔비디아와 전반적인 AI 혁명에 대해서 더욱더 강세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지금 대나이버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 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투자와 기술의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향후 3년간에 3에서 4조 달러의 AI 자본 지출 시장에서 기회를 찾게 될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CE에서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것들의 기조 연설을 참관한 결과를 본다면은 2020년도 역시도 AI 컴퓨터 수요 성장, 그다음 전통적인 PC라든지 서브 수요 모두가 견고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AI가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와 AMD 모두 컴퓨터 수요라든지 주요 동력으로 추론에 일단 토큰 생성량, 그 추론에 일단 좀 많이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데 폭발적인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많은 고객들이 이미 컴퓨터 자원이 부족해서 추가 용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그 다음에 AMD의 헬리우스 MI455X 이런 플랫폼 자체가 2010년도 하반기 고객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회사 모두 피지컬 AI, 실세계 AI 영역이 아직 대체로 미개척된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갈 시장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AMD에 비해서 아무래도 템 시장이 상당히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훨씬 더 AMD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 점유율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재 아무래도 AMD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널리스트들 자체가 특별한 이변은 없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텐스 프로세스 유닛 TPU 관련해서 경쟁이 많이 심화됐죠. 그 이후에 베라루빈에 대한 신뢰감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TPU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듯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조세 무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베라루빈이 스펙과 일정이 변한 것은 아니다. 주가는 젠슨의 GTC, DC 5천억 달러 정도의 발언의 직후 이후에 고점 대비 한 10% 낮은 수준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후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수치가 상향되었고,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비공식 대담에서도 그 흐름이 재확인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이 올해도 수치로 나타난다면은 기대감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수치로 일단 나타나면은 크게 일단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AMD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가 AMD 주식에 관한 논쟁을 크게 바꿀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면 도리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MI455 이를 갖다가 리더십 제품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앵커 고객으로 참여해서 2010년도 3분기, 4분기에 강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1, 2분기는 조금 일단 지켜봐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다만 AMD의 성공 자체는 여전히 전반적인 컴퓨터 수요 강세에 기반한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총 소비용, TCO 이런 것들이 우위보다는 이 부분에서 뚜렷이 드러나야만이 지속적인 성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코스트가 얼마만큼 전략되느냐, 자,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CES는 인텔 대비해서 CPU 영역의 리더십은 부각되고 있지만은 고메모리 가격의 역풍으로 인해서 당분간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AMD보다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조금은 더 지나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네비우스라든지 슈마컴, 코이브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의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NVL 72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갖다가 제공할 예정에 있다. 요것 때문에 좀 네비우스가 좀 상승이 되는 가운데 있죠. 다른 것보다는 요것들이 좀 상승이 되고 아이렌이 조금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이러한 AI 인프라의 제공업체 자체는 엔비디아의 누빈 플랫폼을 갖다가 네비우스 AI 클라우드라든지 네비우스의 토큰 팩토리 이런 데 배포를 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로 해당 컴퓨팅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AI 클라우드 업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조금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슈마컴 마찬가지입니다. 슈마컴 역시도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의 NVL72라든지 HX, 그 다음 루빈의 NVL8 이런 컴퓨팅 플랫폼을 지원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코이브 역시도 마찬가지죠. 루빈 기술을 자사 AI 클라우드 플랫폼에 추가해서 에이전트형 AI라든지 추론형 대규모의 인프런스 워크로드를 구축, 배포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솔루션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딸 때 다 배포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젠슨 왕은 베라루빈이 그레이스 블랙웰의 후속작으로서 차세대 컴퓨팅의 플랫폼인데 현재 양산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 속도도 한 5배 정도 빨리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 H200의 칩 수요가 강세되고 있고 공급은 충분하다. 자, 그렇게 엔비디아가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로의 선적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H200에 대해서 중국 고객들로부터 강한 수요가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CFO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이번 CES 2026에서 애널리스트과의 미팅에서 현재 라이센스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 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되면 또 부스트가 일어나서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2020년도에 금속 시장 전망이 이미 밝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이런 확신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 수요 공급의 불균형, 자, 이런 것들 인해서 금은과 같은 기금속, 구리와 같은 산업용 금속 자체가 2015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금은 64%, 은은 141%, 구리는 한 40%가 상승했는데, 자, 요번에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이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난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월가 입장에서는 2020년도까지는 이들 금속 가격이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일단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전략가들은 추가 상승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산업용 금속 가격이 2010년도에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의 구리라든지 기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후에 올해 차익 실현을 고려왔지만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트럼프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축출하고 그 나라의 석유를 차지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다른 나라들이 석유라든지 금, 기타 원자재 비축에 나서도록 자극할 수 있다. 자, 그것이 일단 예상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는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세계 상품이라든지 천연자원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가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세계 주요의 강대국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천연자원을 세계 시장에서 분할해서 독점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단일화된 석유 시장, 천연가스, 구리 시장, 니켈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세계 각 강대국들이 통제하는 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는 따로 국밥을 놓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상품의 무역 구조가 재편되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상품 가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전망에 상승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특별히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도 금속 가격의 상승세라는 그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속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고조된 지정학적 위험이 귀금속의 가격 변동성의 가능성을 넓힌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 가격 목표치를 4,800달러로 제시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최근 사태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의 보유량이 증가됐고, 당연히 이렇게 증가되겠죠.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금과 은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한 기관 투자가들의 신뢰도와 달러와의 안전자산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향후 며칠 동안 지속되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금속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에 좀 위험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좀 빠진다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C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리 채굴업체인 지금 허드베이 미네랄스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주었고, 상장 기업인 룬딘 마이닝 이런 데 있어서도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도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트루이스트는 팔란티어가 업계 최고 수준의 AI 자산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015년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갖다 223달러로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부터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한 28%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상당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업의 가치는 탄탄한 재무 상태에 비춰서 정당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팔란티어가 상당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기업의 인공지능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매수 추천 종목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인공지능의 도입을 확대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업계 최고 수준의 AI 자산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전략적 자산이라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뭐 국방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정부기관과 기업 모두의 AI 도입의 증가로 인해서 이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대규모 조직의 자체 데이터를 운영이라든지 보안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개선하려는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통찰력과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되는 가운데 AIP를 통해서 제너레이티브 AI의 구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등급을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애널리스트들은 팔란티의 미국 사업의 성장세 이런 가속화, 그다음 더불어서 국제적인 AI 도입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탄탄한 현금 흐름 창출을 통해서 자본 수익률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 평균의 가격 목표가를 한 185불 정도로 주고 있다. 20연속이 등급을 내렸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40% 이상의 프리캐시프로 마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본 수익률이 크게 높일 잠재력이 있는데, 특별히 높은 수준의 주식 기반 보상은 SBC죠.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일단 주식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우려의 상황이 되고 있었지만 지난 12분기 동안에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13분기 연속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이만큼의 수익성이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자, 그걸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떨어지면 좀 매수의 관점이지, 지금부터는 일단은 좀 매수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가격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이크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이런 것들의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서 올해 HBM4의 생산 능력을 월에 한 15,000 웨이퍼까지 늘릴 계획에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정도를 일단 많이 늘릴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HBM 생산 능력의 약 55,000 웨이퍼에서 한 30%에 해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마이크론의 HBM4의 생산량이 2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며 수율 증가 속도 역시도 HBM3보다도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